바이든의 첫 국경 수장,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이 로드니 스캇 그 국경 순찰 대장이 처음에 임명했던 인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찰 대장으로 처음 임명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난 뒤에도 처음에 한 몇 개월을 계속 이 순찰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이든이 뜬금없이 뭐 바이든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토안보부 측에서 이 순찰 대장한테 선택해라, 사임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선택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었고요. 결국에 이제 고심하다가 사임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퇴한 상태여서 전직 순찰대장인데, 이 스캇 대장이 상원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척 슈머 원내 총무, 그리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게리 피터스, 롭 포트만, 이 국토안보 위원들인데요. 이분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9월 11일자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이 Just the News라는 매체에서 최근에 입수가 돼서 Just the News에서 이것을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긴 편지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이 그 편지의 첫 번째 페이지이고요.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편지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뭐 몇 월 며칠 뭐 이랬다 저랬다부터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십 건의 제안들을 했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그러니까 국토 수비라는 것, 국토 경비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전직 경험자들, 베테랑들이 이미 수십 가지의 조언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국경을 어떻게 해달라, 이걸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데 그 모든 제안들과 어드바이스들, 조언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두 다 묵살당했다. 이것이 이제 스캇 대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묵살당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국경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전문가들,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직 관료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전부 다 묵살해버렸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국경을 제대로 보완을 하려고 했던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고 바이든의 첫 국경 순찰 대장으로 수개월간 활동했던 스캇 대장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막대한 증가가 생겼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말기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갈 무렵부터, 그때부터 이 불법 이민자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한 다음에 갑자기 뭐 밀려왔다라기보다는 이 국경 쪽에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이 카라반 행렬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가는 무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엔 아예 본격적으로 대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다.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하루속히 빨리 미국 안에 발을 들여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살 길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두 발로 진짜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국경까지 왔던 거였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던 거였습니다. 야, 근데 이것이 참 상당히 갑갑한 내용이죠. 미리부터 이렇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계획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들어오면은 일단 추방하지 말고, 추방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이런 사람들만 추방해라, 나머지 뭐 내비둬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비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뭐 시설이 수용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많이 밀려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그냥 방류하는, 말 그대로 방류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다 풀어놓았죠. 전국 각지로 지금 불법 입국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전국 각지로 좀 들어갔다. 아니 뭐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왜 우리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힘들게 살고 있고, 신분을, 영주권, 시민권 받기 위해서 신분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가면서 그 자리를 얻는데 그냥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냥 이 불법 체류자들 들어온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사면해 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 사면해 주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 이게 지금 미국 안에서 세금 내고 활동하고 있는 이 납세자들, 성실한 이 미국 시민들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도대체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캇 대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CBP, ICE, DHS 이게 좀 다 뭐냐면 CBP는 이제 관세 국경 보호국이고요. ICE는 이제 뭐 이민 단속국이죠. 이민 세관 단속국. 그리고 DHS는 이제 국토안보부이고요. 근데 이런 경험이 많은 민원 직원들이 불법 입국자를 줄이고 입증된 프로그램과 결과를 통해서 국경 보안의 외형을 다시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 선택지들을 지금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권고안들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거부됐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경력이 있는 정부 지도부의 건전한 권고를 무시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자, 그 장벽을 짓는 것을 멈춰라라고 바이든이 들어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장벽 짓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다 동결. 이런 명령을 취임하자마자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반발들이 나왔고 지금 국경에 위기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국경 장벽 공사하던 것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바이든이 수세에 몰리니까 마요르카스 장관한테 뭐라고 지시를 했냐 하면 그러면은 국경 장벽을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검토해봐라. 그래서 안을 제시해라 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스 장관이 그 당시에 뭐 IC라든가 CBP라든가 이런 하부 조직들의 수장들한테 안을 내라 라고 또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연히 안들이 올라갔죠. 그런데 그 뒤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들 올린 걸 전부 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거 안 돼, 안 돼, 다 안 돼로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할 게 없는 거죠. 진행될 것도 없고 결국에는 국경장벽을 지으려고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켜놨던 그 예산을 결국은 다 군부대로 돌리고 다 돌렸습니다. 돈이 이제 다 없는 거죠. 안 되겠다 싶으니까 텍사스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라도 자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텍사스에서 모금 캠페인을 벌리고 텍사스 주가 예산을 하나 만들어내고 거기에 또 시민들이 내 땅에다가 장벽 지어도 좋습니다라고 허락해줘가지고 지금 장벽 짓는 일들이 이제서야 막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행정부의 이 하부 조직에서는 제안할 거 다 했고 아이디어 줄 거 다 줬는데 이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달라.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해달라.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 주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마요르카스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 우두머리들이 결국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 왜 받아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받아줄 것 같은데 왜 받아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야 처음부터 이거 계획적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스캇 대장의 편지를 저스턴 뉴스가 어떻게 해서 확보하게 됐냐면 란 존슨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 언론사에다가 준 겁니다. 사본을. 이야 이런 편지가 있었다 하고 한번 보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 란 존슨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스캇 대장이 주었던 경고는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 사실 안 해도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국경이 완전히 뻥 뚫려져 있습니다. 무슨 오픈 세서미도 아니고 완전히 다 이렇게 그냥 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정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경 넘어서 지금 델 리오에 있는 그 인터내셔널 브릿지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관세 국경 순찰국 국장 대행을 역임했던 마크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관리들이 현재 텍사스 남부 국경의 224마일을 무단으로 떠나서 대량 침공에 개방함으로 미국 헌법 제4조 4항을 위반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델 리오의
IT인들이 10,000명 넘게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단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난리가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국경수비대, 이 국경순찰대는 연방정부에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주방위군을 보내주십시오. 방위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군을 보내자 그러면 적어도 공화당이 주지사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방위군들 보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도와주게 했을 텐데 지금 연방정부에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순찰대원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토안보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델 리오가 아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을 자, 델 리오로 다 이동해라. 거기 좀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남부, 애리조나 남부, 또 텍사스 다른 지역에 있는 남부에 있는 이 순찰대원들이 지금 델 리오로 옮겨가서 거기를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러면 델 리오 지키려고 다른 지역들은 지금 다 순찰대원들이 숫자가 확 줄어들었으니 그곳은 지금 뻥 뚫려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델 리오를 막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지역, 지금 모건 전 국장대행이 지적하는 이야기대로라면은 224마일에 걸친 지역이 지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연방헌법 제4조 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겁니다. 연방헌법 제4조 4항은 주들,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연방정부의 의무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국경수비대가 하루 이틀 국경을 수비한 것이 아닌데 자기네들의 경험상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으면,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 주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개판을 치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수상하다라는 것이죠. 예,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동격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죠. 예, 동쪽에서 소리를 크게 내고 그리고 서쪽을 쳐라. 그러니까 지금 델 리오에서 막 난리를 치고 IT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어가지고 완전히 개 난리를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 순찰대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거 막겠다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 뻥 뚫려져 있는 그 넓은 지역에 아주 유유자적하게 밤에 그냥 막 넘어서 들어오고 있는 것 지금 아니냐.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IT인들이 지금 이제 이쪽에서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이들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게 지금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많은 이민단체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일단 올해 안에 200만 명 이상이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뭐냐 하면, 더 큰 문제는 이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이들이 전과자인지 혹은 마약장인지 인신매매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온다.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올해 안에 들어온다.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큰 숫자냐 하면 미국 안에서 1년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약 400만 명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2명 태어나는 그 시간에 1명이 불법으로 지금 미국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엄청나죠?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10년, 20년 뒤에는 불법으로 들어와서 시민권을 가지는 이민자들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같은 나이 또래에서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